마리몬톤이라고 불리는 방콕 수도권, 그 중에서도 논타부리에 살면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까? 그리고 방콕 중심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교통비는 어느 정도 드나? 그리고 방콕 내부에서 사는 것과 생활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표는 제가 있는 논타부리에서 방콕에 있는 RTL 어학원까지 통학하던 때의 1개월 생활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월세랑 교육비 제외하면 대략 67만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방콕 어눌에 살던 시절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다만 그때는 이때보다 월세가 2배 이상이었으니 지금 이때가 훨씬 더 생활비를 줄여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비를 보면 그 당시에는 줄라 어학당에 통학하면서 대략 1개월에 2,400바트의 교통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교통비 지출이 3,859바트로 늘어났네요.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좀 살펴봅시다. 일단 제가 있는 곳에서 RTL 어학원이 있는 방콕 플런짓 역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MRT를 탔다가 BTS로 갈아타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MRT역 방크라서 역에서 MRT를 타고 그 다음에 짜뚜짝 공원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BTS로 갈아타고 플런짓 역에서 내리는 것이죠. 이 방법은 전철의 배차 간격이 일정해서 더운 곳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고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싼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방크라서 역에서 짜뚜짝 공원역까지 MRT로 가는데 37바트 들고, 그 다음 머칫 역에서 플런짓 역까지 BTS로 가는 것에 44바트 들어서 총 81바트 듭니다. 왕복이니까 하루에 162바트, 이렇게 해서 약 6,320원의 교통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방크라서 역에서 플런짓 역까지 이동하는데 대략 66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다가 집에서 방크라서 역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8분, 그리고 역에서 어학원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5분을 추가하면 79분, 그러니까 대략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셈이죠. 두 번째 방법은 버스를 탔다가 BTS로 갈아타서 가는 것입니다. 방크라서 역 앞에는 BTS 역 쪽으로 가는 버스가 두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134번과 191번인데 134번은 머칫역, 그리고 191번은 라트프라우 오거리역 쪽으로 갑니다. 두 버스 모두 에어컨 버스는 14바트,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는 8바트이고 머칫역 그리고 라트프라우 오거리역에서 플런짓까지의 BTS 운임은 두 곳 모두 44바트입니다. 따라서 에어컨 버스를 타고 간다면 58바트,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를 타고 가면 52바트를 편도로 지출하게 되고, 이렇게 가면 첫 번째 방법보다 23바트에서 29바트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두 번째 방법은 왕복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은 방법인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방콕의 악명 높은 롯디시 시작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철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죠. 그렇게 갈 때는 버스와 BTS, 올 때는 BTS와 MRT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면 대략 133바트에서 139바트의 교통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약 5,190원에서 5,42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첫 번째 방법보다 약 1,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며 버텨야 하는 무더위, 그리고 퇴근길 버스 안에 수많은 인파를 견뎌낼 수만 있다면 돌아올 때 버스를 이용해서 더 많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전철을 이용했었습니다. 돌아올 때 에어컨 버스 가격은 16바트였고 BTS 운임이 44바트이니 다 합쳐서 60바트 소요됩니다. 돌아올 때 에어컨이 없는 버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타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왕복으로 약 112바트에서 118바트를 교통비로 지출하게 되니 하나로 약 4,370원에서 4,6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첫 번째 방법보다 약 2,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어학원에 가는 것은 첫 번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막히는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까 MRT로 짜뚜짝 공원역까지 35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리를 134번 버스로 가니까 33분 정도 걸렸고, 191번 버스로 라트프라우 오거리역까지는 약 36분 정도 걸렸습니다. MRT로 이동할 때와
따라 그다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지만 어학원에 갈 때는 항상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로뚜를 타고 머칫역까지 가서 BTS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전에 서울에 저렇게 밴 미니버스가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방콕에는 저는 로뚜 버스가 꽤 많이 보입니다. 저 로뚜도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 하는데 구글맵으로는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바깥쪽에 써진 태국어를 읽고 행선지를 파악하거나 현지인에게 물어봐야 탈 수 있습니다. 요금은 탈 때가 아닌 내릴 때 지불하는데 자신이 어디에서 탔는지 내릴 때 이야기하면 운전기사가 지불해야 할 요금을 알려줍니다. 이 로뚜의 장점은 정차하는 정류장이 많지 않아서 버스보다 약간 더 빨리 머칫역에 도착한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크라서 역 앞에서 머칫역까지 20바트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 역시 집에 돌아올 때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거의 전철을 많이 이용했으니 하루에 왕복 교통비로 145바트, 약 5,65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번갈아서 사용하며 통학을 했었는데 1개월 31일에서 수업이 없는 주말 8일을 빼면 23일이니까 어학원 가는 날을 대략적으로 23일로 잡으면 왕복 통학비로 대략 93,000원에서 145,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한국보다 더 비싸 보이네요. 이렇게 방콕 외곽 수도권에서 방콕 중심부까지 1개월에 이런 식으로 통학이 되었든 회사 출퇴근을 하든 주말을 제외하고 돌아다닌다면 대략 이 정도의 왕복 교통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식비를 살펴보면 RTL 통학하던 그 달에 대략적으로 1,704바트의 식비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태국 음식의 비중이 약 7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식은 그 다음 순이었으나 비율은 11.5%에 불과했습니다. 횟수로는 저 1개월 동안 3회였습니다. 3회의 세부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방콕 반점에서는 보통 1인분을 먹으면 저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친구 사줘서 저렇게 나온 겁니다. 즉 저 가격은 대략 2인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 첫 번째 표로 돌아가서 월세와 전기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요금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이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자르는지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큰 편인데 제가 동네에서 발견한 가장 저렴한 곳은 이발 체인점 이지컷으로 140바트였고 비싼 곳은 500바트 정도였습니다. 방콕 중심부로 들어가면 이발하는데 1000바트 넘는 곳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의 신미성을 깊게 추구하는 분이라면 너무 싼 곳에서는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싼 곳이라고 해도 자신의 신미성을 만족시켜줄 이발사를 찾는다는 보장은 없으니 결국은 싼 곳이든 비싼 곳이든 돌아다니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별로 신미성을 추구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아무 곳에 들어가서 잘라도 되겠습니다. 저렇게 태국어로 싸서이라고 적혀 있으면 머리까지 감겨주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은 머리 씻겨주는 비용을 저렇게 따로 적어놓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 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논타부리에서 듀크 어학원 통학할 무렵의 1개월 생활비를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어학원 교육비는 전월에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비율 계산할 때는 제외했습니다. 교통비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오전 시간에 듀크에 통학을 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면 차 막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로 자체가 복잡해지고 교통비도 더 들었기 때문에 MRT 한 번만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갈아탈 필요가 없이 MRT로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RTL에 가는 것보다 교통비가 덜 들었습니다. 방크라서 역에서 수쿰빗 역까지 가는데 대략 편도로 58바트, 왕복 116바트입니다. 하나로는 대략 4,520원 정도 되겠습니다. 집에서 듀크 어학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0분에서 73분 정도로 RTL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참고로 집에서 RTL과의 직선거리는 14.5km이고 듀크 어학원과의 직선거리는 15.02km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통학했을 때 아까처럼 23일을 1개월 통학일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4,050원의 통학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타보리에서 MRT로 수쿰빗 역, 아쏘옥 역 인근의 직장이나 어학원을 1개월간 왕복으로 돌아다니면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언룻에서 쫄라가는 1개월 통학비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 식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듀크에 통학하던 그 달에 대략적으로 13,200바트의 식비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태국 음식의 비중이 가장 컸고 71.64%였습니다. 그 다음은 패스트푸드인데
물건인데 참고로 스타벅스에서 사 먹은 음료를 저기에 포함시켜서 많이 나온 것 같네요. 한식 비중은 6.17%에 불과했으며 횟수로는 총 2회였습니다. KBBQ는 듀크 단체 회식 때문에 간 거라서 사실상 제 발로 간 것은 딱 한 번입니다. 다시 처음 표로 돌아가서 기타에 40밭이 적혀 있는데 저 중에서 20밭은 MRT 토큰 자판기가 돈을 먹은 것입니다. 태국에서 자판기가 거스름돈을 내뱉지 않거나 돈을 먹은 경험을 3번 정도 겪어본 것 같은데 저 당시는 처음 겪는 일이었고 어학원 수업에 매우 지각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차피 20밭 얼마 안 되니까 탐분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또 겪었을 때는 영무원에게 이야기하고 돌려받았습니다. 의외로 돌려받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군요. 아무튼 태국에서 자판기 사용하실 때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MRT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MRT, BTS 모두 요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MRT는 70밭, BTS는 59밭입니다. 내년에 BTS는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2022년 12월 현재로선 그렇고요. 따라서 방콕 중심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철만 이용할 수 있다면 하루 왕복 교통비는 MRT로는 140밭, BTS로는 118밭 혹은 124밭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방콕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유명한 시장과 외곽 쪽 시장의 상품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궁금했는데 짜뚜짝 시장, 쩌페 시장 등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과 제가 사는 논타보리의 부엉이 시장이라고 거의 현지인들만 다니는 매우 큰 야시장의 상품과를 비교해 본 결과 알아낼 수 있었던 점은 부엉이 시장을 비롯해서 태국 현지인들만 다니는 시장에서는 중고 의류, 중고 신발 이런 것들을 많이 팝니다. 이런 중고 제품들의 가격은 확실히 관광객들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쌉니다. 심지어 모든 중고 의상을 저렇게 10밭에 파는 곳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입고 다녀도 괜찮을 만한 것들도 보입니다. 태국에서 중고 의류를 살 한국인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중고 말고 품질 좋은 신상 의류라면 외곽 쪽이 더 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저 코끼리 바지는 굳이 현지인 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짜뚜짝이나 쩌페어에서도 100바짜리를 찾기가 쉽습니다. 짜뚜짝 시장에서는 간혹 저렇게 200밭에 파는 곳도 보이긴 하는 것 같지만 외곽인 부엉이 시장에서도 아주 가끔씩 저렇게 130밭에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즉 저거 사려고 외곽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시장과는 달리 현지인들 시장에서는 생필품들을 많이 파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트보다 가격이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물티슈는 꼭 시장에서 사는데 마트에 가면 저렇게 20장짜리 물티슈가 29밭 할인해서 25밭이죠. 아니면 41밭 저렇게 파는데 저런 42장짜리 물티슈가 시장에서는 20밭밖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필품이나 중고 의류 같은 것들은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트보다 싸게 사고자 하신다면 외곽의 현지인들만 가는 시장이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방콕 수도권에 사는 어느 한국인의 1개월 생활비를 알아봤는데 만약 한식을 많이 드시거나 유흥을 즐기시거나 사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될 겁니다. 방콕에서는 최소 150만 원은 지출해야 여유 있는 한 달 살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 달 살기가 아닌 장기 거주라면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